실제 감염자 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현재 확진자 곱하기 30, 현재 사망자 곱하기 800, 요거를 그냥 외우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로님들, 강원국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자 수 500만 명 넘었나?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가짜뉴스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네, 일단 좀 들어보시죠. 제가 사실 투자와 관련 없는 그냥 코로나 영상은 더 이상 안 올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주말에 친구가 저한테 너무 좋은 자료를 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수백 개의 코로나 자료를 지금까지 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사실 뭐 질병, 뭐 이런데 전혀 관심이 없다가, 근데 지금 이 질병이 제 근처에도 막 돌고 있잖아요. 저도 걸릴 수 있는 거고, 네, 저에게 상관이 있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장도 막 흔들리고 있고요. 네, 토마스 퍼스윙켈이라고 제 베스트 프렌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0년 동안 같이 학교도 나오고 지금까지도 근처에 살아가지고 자주 만나는 제 베프가 저한테 이런 자료를 하나 보내주고서 어이, 이거 보고 네 채널에 좀 올리지 그래. 야, 인류에 좋은 일을 좀 해야지 임마 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야, 내가 본 자료 중에는 굉장히 가장 훌륭한 자료네, 역대급 자료다, 오케이 올리겠어 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국 시장 얘기를 좀 하다가 그 친구가 그 말을 했습니다. 야, 미국 대통령이 말이야 중국에서 온 멕시코 맥주 이름을 딴 바이러스 때문에 재선에 실패하면은 정말 역사 아이러니 아니겠냐? 라고 이제 말을 했고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미국이 중국과 멕시코를 그렇게 싫어하는데, 네, 중국과 멕시코 때문에 재선이 못 된다? 네, 예를 들면은 정말 다우존스 S&P 500이 여기서 또 막 팍팍 떨어져가지고 막 50% 60%씩 떨어지고, 그리고 미국이 이제 불경기에 들어가고 하면은 네, 당연히 트럼프가 못 이길 수도 있는 겁니다. 선거가 언제죠? 10월 11월이니까 네, 그때까지 트럼프가 이제 뭔가를 보여줘야겠죠. 그 기사의 이름은 뭐냐면 바로 이거, 토마스 푸에유라는 사람이 쓴 코로나 바이러스 Why You Must Act Now. 네, 기사입니다. 이걸 보고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올리게 된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궁금한 건 이런 거죠. 실제 감염자는 몇 명이나 될까? 네, 일단 실제 감염자와 공식 감염자의 수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독일에 살고 있는데 여기는 감염에서 검사 확진까지 약 10일이 걸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 걸렸다 하면은 이게 잠복을 하고 있다가 일단 터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처음 며칠 동안은 그냥 감기겠지 뭐 하다가 이게 혹시 코로나인가 해가지고 병원에 가고 병원에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검진을 받고 검진 결과까지 받을 때까지 보통 한 10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이 확진자가 5,700명인가 뭐 그런데, 예, 오늘이 3월 15일입니다. 참고로 그거는 근데 사실 10일 전 수치입니다. 그거는 한마디로 3월 5일에 확진자가 5,700명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 하면은 바이러스가 성장률 30%, 그러니까 하루에 확진자가 30%씩 늘어나면은 10일 만에 그 수가 14배가 되는 거고, 그리고 확진자가 하루에 40%씩 늘어나면은 이게 열흘 만에 30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한번 기사를 해보시면은 지금 거의 모든 나라, 한국이나 중국 이런 데 빼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루에 확진자가 정말로 30에서 40%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죠? 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복리 개념, 이 기하급수적 성장이라는 개념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야? 하루에 30%면은 뭐 한 3일 만에 2배가 되고 그리고 말이야 뭐 한 일주일 만에 3배가 되고 이런 거 아니야? 네, 그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복리로 막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일 만에 성장률 30%의 경우에는 14배가 되는 거고, 확진자가 하루에 40% 늘어나면은 네, 열흘 만에 30배가 되는 겁니다. 이거 기가 막히게 노릇이죠. 그리고 여기 밑에 굉장히 중요한 차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후베이성에서 실제 감염자와 공식 감염자를 구분하는 그런 놀라운 차트인데요. 자, 후베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1월 21일 날부터 공식 감염자 수가 이제 폭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가 이틀 후인가 1월 23일인가 24일 날 그때 럭다운을 해가지고 도시 전체를 1월 23일 날 우한을 봉쇄해버리고 1월 24일 날 15개 인근 도시를 봉쇄를 해버립니다. 이때부터 신규 감염자 수가 떨어지기 시작했죠. 자, 근데 나중에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그 공식 감염자와 실제 감염자의 차이가 약 27배 정도 났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당연히 중국도 마찬가지죠. 일단 그 걸린 다음에 조금 아프다가 병원에 가고 검진을 받고 이게 다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실 요 29배랑 요 27배랑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후베이에서도 그 바이러스가 하루에 40%, 그 확진자 수가 하루에 40%씩 늘어났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굉장히 무섭죠. 자, 그러니까 그 락다운을 할 때는 이 공식 감염자 수가 몇백 명밖에 안 되는데 실제 감염자는 그것의 27배, 만 명이 벌써 넘었다라는 말입니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공식을 하면은 그러면은 현재 3월 15일날 공식 감염자 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16.8만 명이거든요. 자, 그럼 이거를 14에서 29로 곱한다라고 치면은 지금 그러면은 실제 감염자 수가 235에서 487만 명이라고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 500만 명이랑 차이가 일단 별로 없는 거는 일단 하나이고,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게 되면은 며칠에 올라가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분명히 그 500만도 지금 깨져 있을 겁니다. 네, 근데 또 이게 문제가 또 뭐냐면은 25명 대대적 검사한 거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딴 나라는 이거보다 훨씬 덜 검사를 했죠. 3월 9일 통계를 보니까 한국이 이제 검사를 20만 개 정도 했고, 그 다음이 이태리 6만 개 정도 했고, 그 3위가 영국인가 그런데 얘네들도 2만 몇 개밖에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과 3위 국가의 차이가 거의 10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의심지역 방문자, 그러니까 뭐 후베이라든지 경상북도라든지 이런 데 간 사람, 또는 확진자와 직접 접촉을 한 사람만 검사를 해줍니다. 딴 사람들은 그 증상을 보인다 하더라도 집에서 그냥 쉬어 있어 임마 해가지고 검사를 안 해줍니다.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의료 선진국이고 병원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 수준이 꽤 높은 편이거든요. 한국보다 아마 그렇게 크게 뒤처지지는 않을 겁니다. 자, 독일이 지금 이 모양인데 개도국, 저기 뭐 브라질이나 저기 뭐 터키, 그리고 뭐 저기 그 나이지리아 이런 데는 어떻겠습니까? 나이지리아에서는 어떤 사람이 코로나 픽픽 쓰러지면은 씨가 왜 쓰러지지? 자살을 했나봐. 자살. 신의 벌을 받았어. 아이고 파인애플 신의 벌을 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도상국에는 검사도 못하고 코로나에도 걸린지도 모르는데 이미 걸린 사람들이 막 수두룩하게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란도 지금 공식 넘버보다는 실질 감염자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그죠? 네, 그래서 사실 이 실제 감염자는 이 수치보다도 더 많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사망자를 통해서 역추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코로나 감염자들을 다 집계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 걸린 사람들 중에서 80%는 그냥 감기 정도만 앓고 다시 건강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일을 다 이제 셀 수가 없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도 조금 감기를 앓으면서 그 바이러스를 딴 사람한테 퍼뜨리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사망자는 거의 다 집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솔직히 확실하지 않는데 그래도 감염자보다는 사망자 집계가 훨씬 더 정확하겠죠. 만약에 우리가 치사율이 1%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치면요, 지금 감염에서 사망까지 평균 17.3일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17.3일 동안에 그러면은 17.3일 전에 사망자 한 명에 감염자가 100명이 있겠죠. 그건 당연하죠. 왜냐면은 17일 전에 100명이 걸려 있어야지 그 중에서 1% 한 명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27.3일 동안에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가? 그게 아니죠. 막 돌아다니면서 바이러스를 퍼뜨립니다. 그래서 이제 한 5, 6일에 한 번씩 바이러스를 퍼뜨려가지고 누굴 감염시킨다고 치면은 17.3일간 이 한 명이 8명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5일에 한 명 퍼뜨려가지고 2명이 되었고, 그 2명이 또 10일 후에는 4명이 되고 17일 후에는 8배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현재 감염자 수는 현재 사망자 곱하기 800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네, 그럴듯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계산하면은 현재 3월 15일에 사망자가 6,456명이었는데 그걸 800으로 곱하면은 516만 명이 나옵니다. 이거 정말, 지금 벌써 진짜 500만 명 이상이 걸려있는 거야? 되게 무섭네요. 그쵸? 500만 명이면은, 부산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거잖아요. 그쵸? 이런, 제길. 네, 그나마 안심해야 할 거는 여러분들은요, 한국이 아마 수치가 가장 정확할 겁니다. 검사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25만 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확진자가 당연히 지금 이제 공식 넘버인 8,162명보다는 더 많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왜냐면은 뭐 한국 인구 전부 다 테스트한 거는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제 그 사망수, 그러니까 75 곱하기 800으로 하면은 그 추정인이 한 6만 명 정도로 나옵니다. 추정 확정자가. 근데 그거보단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적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한국은
테스트를 하도 많이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 보이지 않는 확진자 수가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더 적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뭐 그러면 예를 들면 한국이 확진자가 10,000명에서 20,000명이라고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엄청 많지 않잖아. 그것도 엄청 많잖아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태리는 조금 전 계산을 해보면요, 1,800명 죽었죠. 곱하기 여기 봐, 1,800명 죽었잖아요. 이거 800을 곱하면은 144만 명이 나옵니다. 으아, 야 진짜 이태리 그냥 이 한 나라에서만 확진자가 144만 명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 독일은 죽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11 곱하기 800 이렇게 계산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왜 조금 전에 왜 그 곱하기 15, 30 그거 있잖아요. 지금 확진자가 독일이 6,000명이니까 6,000을 뭐 15로 곱한다 하더라도 9만 명이고, 그리고 30으로 곱하면은 얼마야? 한 18만 명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독일도 최소 10에서 20만 명은 지금 벌써 감염돼 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이죠.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독일은 누구나 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빼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시키면은, 네, 확진자가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10에서 20만 명보다도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나 독일에 살고 있는데 말이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가 강타하는 지역의 치사율은 어떻게 되는가? 네, 물론 그 초기 억제 전략이 최고라고 저자는 강조를 합니다. 뭐 일본, 대만, 싱가포르, 태국, 홍콩 이런 데는 사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초기 억제 전략에 비교적 잘 성공했다고 보고 있고요. 한국도 비교적 잘하고 있었는데 운이 좀 나빴습니다. 그 넘버 31 신천지 감염자, 얘가 막 돌아다니면서 그 바이러스를 확 퍼뜨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후 조치를 보니까 한국도 어떻게 전염병을 막는지 안다라고 저자는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신천지 때문에 확진자 수가 확 올라갔다가 한 2주 후에 그 신규 확진자 수가 급감하는 거를 한국에서 볼 수가 있었죠. 이 억제 전략이라는 거 뭐냐 하면은 이제 초기에 입국자 제한, 감염자 건별 및 격리, 보호복 제공, 관계자들의 접촉자 추적과 그들의 격리, 정보 공개 및 투명성 유지, 뭐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잘한 싱가포르, 홍콩, 태국 같은 경우는 네, 그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막 확 올라가는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막 이태리, 스페인,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인데, 얘네들은 막 기하급수적으로 수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홍콩, 싱가포르, 태국은 그러지 않고 대만은 너무나도 잘 막아가지고 아예 이 표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살펴봤는데 대만이 뭐 60개인가 뭐 그 정도, 60명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말 대단히 잘 막은 거죠. 네, 서구 지역은 초기 억제 전략은 완전 실패했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바이러스 그게 대수로운 거야? 독감 비슷한 거 아닌가? 트럼프는 그까짓 거 뭐라? 야, 코로나 그거 미국엔 없는 거야, 없는 거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골든 타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초기 억제 전략은 이제 완전 실패한 거죠. 이태리 같은 경우 이제 지난주 초기에 전국 격리에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미국, EU도 3월 10일 후에야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제 그 이태리가 전국 격리에 들어갔고, 이제 뭐 프랑스, 오스트리아, 체코가 이제 오늘부터 3월 15일부터 그거를 이제 실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독일은 아직 전국 격리는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 유럽이 이제 몇십 년 동안 이런 전염병 사례가 없어가지고 초기 대책을 만드는데 좀 안일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후베이 같은 경우는 사스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공식 감염자가 400명일 때 벌써 도시를 전부 다 봉쇄하고 무지막지하게 컨트롤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유럽은 확진자가 몇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후베이랑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예, 훨씬 더 큰 재앙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유럽인을 금지를 했는데, 네, 그것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한 3일에서 5일 정도 시간을 벌어주는 정도이지 근본적으로 문제를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렇지, 근데 왜 독일 신문의 1페이지에 그 트럼프의 그 유럽 입국 금지가 이런 식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한국어만 나오고 한국 사진이잖아요. 이게 지금 되게 신기했습니다. 아니, 그냥 왜 트럼프가 그 기자회견하는 거를 그냥 찍지, 왜 이게 한국 TV에 나오는 반영하는 요 장면이 그 독일 신문 1페이지에 찍혔는가? 그건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네, 이 메르켈 누님이 그래서 슈파한 장관을 막 깨고 있죠. 야, 임마, 잘해, 임마! 맞아, 임마, 맞아! 뭐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초기 억제가 실패한 국가들은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네, 마지막 수단은 사회적 격리입니다. 그건 한국도 사실 마찬가지죠. 지금 바이러스를 완전히 이긴 거는 아니니까요. 네, 중요한 거는 R지로를 어떻게 1 이하로 낮추는가. R지로라는 거는 한 사람의 감염자가 전염을 시키는 사람 수인데요.
네, 지금 코로나19의 R0는 2에서 3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놈이 감염을 당하면은 그 한 2, 3주 동안에 2명에서 3명한테 이 병을 옮긴다라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바이러스가 기하급수적으로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1 곱하기 2는 2, 2 곱하기 2는 4, 4 곱하기 2는 8, 16, 32, 64 이렇게 이제 막 퍼지는 거잖아요. 쉣입니다, 쉣. 그래서 이 R0를 1 이하로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1 이하로 낮추면 당연히 바이러스가 자연스럽게 소멸되겠죠. 왜냐면은 1000명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거를 뭐 예를 들면은 700명한테 옮긴다. 그 700명이 이거를 500명한테 옮긴다. 500명이 또 200명한테 옮긴다. 그리고 옮긴 사람들은 천천히 건강해지거나 죽거나 그러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이러스가 점점 자연스럽게 죽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서구 세계의 유일한 방법은 지금 사실 이태리식 전국 격리밖에 없습니다. 초기 대응, 그러니까 초기 대응 요런 거 하기에는 지금 완전히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무지막지한 우한과 이태리와 비슷하게 전국 격리 이거밖에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고요. 그거를 지금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체코 이런 데는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재길 하면서 중국은 즉각 조치를 했고요. 이태리는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 벌써 확진자가 25,000명 이상이던데요. 그리고 이제 기타 국가는 좀 곧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은 이거밖에 없죠. 입출국 다 제한해버리고 필수 시설 빼고는 다 문 닫아버리고 사람들 만나지 말고 움직이지 마.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야, 씨. 이태리 지금 관광지에 지금 이렇게 지금 2명밖에 안 앉아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전 다행히도 2019년 초에 로마를 갔다 와서 천만다행입니다. 제가 로마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전 세계 도시 중에서. 그래서 2번 가봤는데 너무 좋습니다. 아, 당분간은 못 갈 것 같네요. 그죠? 로마 가고 싶어.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거 들으면서 야,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한국은 코로나를 이겨냈어. 필승 코리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게 아마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투자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 채널에 들어오셨겠죠. 네, 주식 투자를 거의 다 하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미국과 유럽 시장에 이렇게 전국이 막 격리가 되고 경제가 마비되는 이 상황이 다 반영이 됐는지 저는 심히 의문입니다. 특히 미국 애들, 얘네들, 설마 우리 아메리칸들이 우리 미국 전체를 이렇게 격리를 할 수가 있겠어? 말이 안 되잖아! 하고 지금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시행이 된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전부 다 이태리식 전국 격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미칠 겁니다. 왜냐면 이게 밸류체인이라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독일에서 차를 만들려면은 뭐 체코나 한국이나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해야 되는데 이 부품 중에 몇 개만 빠져버리면은 차 안에 부품이 3,000개가 들어가는데 못 만들잖아요, 차를. 그럼 차도 못 만들고 차를 못 만들면 팔지도 못하고 그리고 지금 사람들은 전부 다 집콕하고 있으니까 소비도 안 하고 경제는 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 유럽 시장이 또 한 번 폭락을 할 수 있고 그럼 한국 시장은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 코리아 우리는 이겼어. 우리 주식 시장은 오르고 미국 유럽은 떨어져. 이게 아니잖아요. 같이 떨어집니다. 늘 보셨잖아요. 미국 유럽이 떡락하면은 한국도 같이 동반 떡락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닐 텐데 지금 저도 지금 유럽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한 일이 아니겠지만 저한테는 꽤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제길 제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적 격리 더 빨리, 더 강하게 하면은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하루 감염자 성장률 30, 40%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격리 조치가 하루 늦으면은 감염자 그리고 사망자 수가 30, 40%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복리 40%, 감염자가 하루에 40% 늘어나면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 수가 10배가 되는 거고 10일 만에 29배가 되는 겁니다. 20일 후에는 1000배가 되는 거잖아요. 상상도 하고 싫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차트가 매우 중요한데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입국 제한입니다. 입국 제한을 해가지고 여행을 40% 90% 막는다 하더라도 자, 여기 보시면은 네, 코로나 확진자 수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며칠 차이밖에 안 납니다. 자, 그런데 트랜스미션 레이트 그러니까 R0가 20% 5% 낮아졌다라는 걸 보면은 네, 확진자 수의 크기가 확실히 더 늦어지는 걸 볼 수 있고 그 수도 훨씬 더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원보다 훨씬 더 작잖아요. 그리고 이제 피크가 이제 5월, 6월로 이제 미뤄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좋은 거죠. 피크가 미뤄져가지고 확진자 수가 적게 나오면은 그 사람들을 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가 있고 그럼 치사율이 더 낮아지겠죠. 그거는 좋은 겁니다. 자, 그리고 트랜스미션 레이트 그러니까 R0가 지금의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네, 보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가 큰 문제가 아닌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그 환자들은 선진국 병원에서는 다 핸들이 가능한 정도죠. 개발도상국은 잘 모르겠지만요.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R0를 빨랑 50% 이하로 낮춰야 된다. 지금의 50% 이하로 낮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굉장히 강력한 차트이죠. 자, 후베이에서 사회 격리를 안 하고 그냥 중국 정부에서 냅쳐두고 있었으면은 확진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상승을 했을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제 N20, 20일째 날에 중국 정부가 우한을 막아버렸죠. 그 후에 신규 감염자가 확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요 빨간 선은 무엇인가? 빨간 선은, 네, 중국 정부가 하루 후에 셧다운을 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자, 요 차이가 큰 것 같지는 않은데요. 다음 차트를 보면은, 네, 하루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를 내는 겁니다. 이게 40%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루 늦게 사회 격리를 시작할 경우에 확진자 수가 한 열흘 후에 40%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굉장히 강력한 차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약을 하면요. 실제 감염자 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공식 숫자가 16만 7천 명인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며칠 전 수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얘네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 한 500만 명이 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마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는 그 순간에는 분명히 500만이 넘어가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현재 확진자 곱하기 30, 현재 사망자 곱하기 800, 요거를 그냥 외우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루 30, 40% 성장. 그거는 열흘에 확진자가 14에서 29배 성장하는 것도 이것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예, 내 돈이 복리로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근데 확진자 수가 지금 하루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기 억제 타이밍은, 네, 한국은 그나마 어떻게 잘 한 것 같고요. 뭐, 대만, 싱가포르, 홍콩 잘했고요. 유럽, 미국 늦었습니다. 사회적 격리로 R0를 1 이하로 내려버릴 수밖에 없고, 한국도 이미 10,000명 이상이 이 바이러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사회적 격리를 해가지고 이 바이러스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아직은 안심하기가 조금 이르죠. 그죠? 네, 내성적인 저한테는, 네, 제가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이제 사람을 부끄러워하고, 새로운 사람, 무서워! 이렇게 하는, 네,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네, 저한테는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뭐, 사람 만나는 게 대수입니까? 그렇죠. 집콕해가지고 아무도 안 만나고, 이렇게 키보드 워리어하고, 그리고 이제 영상 찍고, 이런 게 좋은 거죠. 이런 게 정말 사람의 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 집에 계시면서 사회적 격리. 맞다. 요약. 사회적 격리, 사회적 격리, 사회적 격리, 사회적 격리, 사회적 격리. 그거죠. 네, 이게 굉장히 암울한 미래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이 조만간 전국 격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시장이 이 전국 격리 플러스 경제 타격 이거를 제대로 다 이미 반영을 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추가 하락이 가능한데 여기서 제가 밝힐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주식이 지금 없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면은 이득을 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인버스를 사놓은 거는 아니지만 당연히 제가 이제 다 팔아놓고 현금밖에 없는데 주식시장이 확 꺼진다. 그럼 저는 언젠가는 들어가겠죠. 그러면 들어가가지고 리바운드 할 때 저는 돈을 벌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이 더 떨어지면 저한테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남이 뭔가 주장을 하면은 저놈의 이익은 뭔가 이거를 꼭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익이 뭔가를 이렇게 여러분들께 밝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 영상도 굉장히 객관적이고 재밌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암울하지만 그래도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셨으면은 구독을 하시고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요를 누르면은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